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요새 가장 열기가 높은 버메스터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버메스터 제품들이 조금씩 국내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단가도 높고 제품의 이 업데이트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서 전에 제품들이 몇 년 전에 출시된 제품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 이제 새 제품들, 아직도 들어올 거 많습니다. 새 앰프들도 작년에 발표를 다 했었는데 조만간 이제 그걸 볼 수 있겠죠. 여하튼 버메스터가 이전에 좀 대가 끊겼던 몇 년도 있었고, 소리샵이 주도해서 이 제품을 다시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버메스터를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디오 파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반가운 일인데, 이제 본편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엔트리급 말고 버메스터도 이제 라인업을 보면 이제 탑 라인 이상, 레퍼런스 정도, 가끔 시그너처도 이제 보일 일이 생겼는데, 그 정도급 제품들이 들어와야 버메스터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버메스터는 이 정도 급이 되는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게 지금 바로 218 같은 모노블록이 들어왔다는 게, 그게 좀 가장 의미가 크죠. 과거의 버메스터와 그다음에 현재 버메스터를 둘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077 프리가 커플링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프리 파워를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렇게 제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메스터는 아시겠지만 이제 70년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던 간에 회사가 경영을 이전 건 우리 잊어라, 그리고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시작했던 70년대 정서를 그냥 갖고 있어요. 70년대도 스타일이 미국 정서, 영국 정서, 이태리나 프랑스 정서가 있는데, 독일풍의 70년대 정서를 모든 제품의 코어한 부분에 사운드적으로 담고 있다는 게, 그게 버메스터를 그렇게 끊임없이 오디오 파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선 70년대에 시작을 했지만, 모든 하이엔드 회사들의 공통점이지만 프리앰프를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이 디에터 무브메스터 이 설립자도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장비를 먼저 만들게 됐고, 그러면 꼭 먼저 시작하는 게 이런 가장 신호의 시작인 프리앰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777 같은 버메스터의 시작이자 아직까지도 버메스터의 가장 상징적인 제품이 되는, 또 이 반짝이는, 그때 이제 골드톤이었죠, 처음에 시작은. 그런 반짝이는 그런 디자인을 표방했던 버메스터의 시작이 바로 777부터였고,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되면 파워앰프를 만들고, 80년대는 또 특성에 맞게 CDP도 80년대 후반에 되면은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야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저희가 아는 벤츠, 포르쉐 같은 그런 럭셔리 세단들의 카오디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들어오면 이제 디지털 쪽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디지털 플레이어, 그다음에 디지털 앰프, 여기까지 쭉 이렇게 가지를 내리고 확산해온 과정이 약 50년에 걸친 버메스터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런 버메스터의 모든 과정에서 역시 핵심은, 저희가 아는 버메스터 그러면 역시 앰프 쪽에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버메스터의 좀 더 많은 품질은 스피커 쪽에서 보입니다만, 또 주류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들이 인식하는 버메스터의 제품 역시 앰프 쪽에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버메스터의 어떤 사운드 핵이 되는 중심에 있는 주류가 되는 그런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218 모노블록 파워와 077 프리가 되겠습니다. 버메스터 라인업은 저 위에서 보면 시그너처, 레퍼런스, 탑, 클래식, 그리고 이제 페이지 3라고 해서 이런 약간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디지털 증폭이나 디지털 관련 그런 제품 라인업이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077과 218이 그 버메스터를 상징한 이유는 일단 077 프리부터 보자면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777 이 제품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버메스터의 제품에 077이 붙은 거는 777을 오마주하기 위한 그렇게 설정이 돼서 아시겠지만 버메스터의 모든 제품명은 출시 연도와 월을 제품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77하고 숫자를 맞추려고 2007년 7월 달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077이 됐고요. 한쪽에서는 777의 3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애니버서리 버전의 프리앰프로 제작이 됐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쪽에는 그 버메스터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808이라는 거대한 프리앰프가 있잖아요. 모듈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스튜디오 제품의 느낌이 훨씬 가까운 버메스터 하면 오디오 파일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바로 그 제품을 오마주하는 그 양면을 다 갖고 있는 제품이 바로 077입니다. 전원부를 별도 편성하고 있고 전원부가 옵션이라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대부분은 그냥 투바디로 된 전원부를 기본 장착한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도 그렇게 들어왔고 포노단과 이 DAC 슬롯, DAC단을 슬롯으로 장착할 수 있는데 국내 버전은 DAC단을 빼고 포노 옵션을 그냥 기본 장착으로 해서 그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현 시점에서 맞는 그 세팅인 것 같아요. DAC단을 추가하는 거는 뭐 이후에 사용자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앰프는 자사의 그 217 같은 최고급 턴테이블, 최고급 LP 플레이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다. 그런 프리앰프에 있는 포노단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기본 세팅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카본으로 전체 바디를 인슐레이팅 했다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리앰프의 면모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워앰프와 마찬가지로 X앰프, 버메스터 고유의 A클래스 앰프단이죠. 그 다음에 DC 커플링, AC하고 DC를 커패시터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주로 이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해서 저음 구사에 많은 장점을 갖는 그런 회로가 파워앰프, 사실은 그게 파워앰프로 유명해진 방식인데 먼저 프리앰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회로가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이 077 같은 프리앰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좌우가 풀 밸런스로 되어 있다는 거, 좌우가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상단에서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역시 그 반짝이는 전체 바디는 알루미늄으로, 그 다음에 앞쪽은 크롬 도금을 한 이 바로 버메스터의 디자인 시그너처가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위쪽도 이렇게 모듈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 세 개 바디로 세 개 구간으로 이렇게 위에서 나눠져 있는 그 디자인 자체가 모듈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18 파워는 버메스터의 신세대 파워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버메스터 파워앰프 그러면 저희가 이제 90년대 이 911 같은 가장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버메스터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911은 대출력의 높은 댐핑에 그 멀티 유닛이나 대구경 그런 유닛을 갖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 드라이브 할 때 마치 극약 처방처럼 쓰던 그런 대표적인 90년대 앰프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버전 3까지 계속 발전해서 여전히 그 레퍼런스 라인업에서 출시를 하고 있지만 버메스터의 새로운 사운드 기조는 거기서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 218이 바로 그런 새로운 버메스터 사운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품인데 출력을 많이 낮췄어요. 출력이 8옴에 165W입니다. 버메스터가 이 200W가 안 되는 출력으로 거의 150W에 가까운 출력으로 설정한 이유는 물론 모노블록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렇게 부족할 일이 없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아주 높은 댐핑으로 스피커를 꽉 틀어주는 이런 사운드보다는 댐핑은 댐핑대로 유지하되 약간은 듣기 좋은 소리, 모니터 같은 앰프보다는 음악을 즐기는 쪽으로 버메스터가 좀 진화를 했다는 그런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에 들어보면 버메스터의 216도 그렇고 032도 그렇고 218도 그렇고
뭔가 좀 소리가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좀 더 오랜 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스피커를 통해 들어보면 댐핑은 원래 버메스터의 고유한 댐핑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모닉스를 살짝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18을 보는 정확한 어떤 객관적으로 218을 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18은 그래서 어느 스피커를 들이대도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좀 고난도 스피커들 218로 이렇게 스피커를 베이스가 통제가 안 된다거나 대역이 어느 게 좀 불규정이 있다던가 이런 일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218만 있어도 우리가 아는 스피커를 철마다 혹은 본인이 원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는 파워 앰프입니다. 다만 그런 듣기 좋게 만든 하모닉스 이런 거를 가지고 본인의 이제 선택이 이제 어느 등급을 쓸 거냐 이런 사용자의 선택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77과 218을 이렇게 프리파워로 조합을 하면 사운드가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일괄해서 표현하자면 스피커가 일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이 이게 높은 음은 여기서 나오고 낮은 음은 여기서 나오고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상이 약간씩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앰프가 위상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스피커를 잘 통제를 하면 스피커가 그냥 한 덩어리 어딘가에 소리가 나오는 그런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단계가 느껴지면 스피커의 위치가 조금씩 의식할 수 없게 돼요. 스피커가 공진 처리를 잘하고 그래서 위상이 일치되면 스피커의 그 위치가 없이 그냥 허공에서 혹은 이 공간에서 그냥 음악이 들려온 듯한 느낌. 사실 저희가 오디오 파일들이 그리고 오디오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공간의 어떤 상황도 좋아야 되고 배치 같은 것도 잘 했을 경우에 생기는 일인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077과 218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고급과 좀 오래된 그래서 가격도 꽤 나가는 이런 앰프를 사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합으로 세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스피커는 뭐 너무 당연하게도 버메스터 자사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회를 혹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버메스터에서 그 앰프 등급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굉장히 본편에 해당하는 스피커가 바로 소리샵에 설치되어 있어요. BC150이죠. 이 제품은 사실은 시그너처, 준 시그너처라고 해야 되는데 맨 위에 이제 BC350이라는 전체 버메스터 스피커 중에 유일한 시그너처 제품인 BC350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그대로 시그너처가 아닌 라인업으로 만든 플래그십이 바로 BC150인데 실질적으로 BC350을 조금 트리클 다운한 제품이라고 가격을 조금 뺀 그런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스피커는 그 강철 바디, 강철 프레임에 살짝 플라스틱을 코팅한 4mm 코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프레임에다가 전후 상하를 알루미늄, 압출 알루미늄으로 그렇게 쭉 둘러싼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파워 핸들링 그리고 엄청난 내입력을 자랑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출력과 아주 크게 진동을 시키는 특히 우퍼를 크게 진동하는 신호가 들어와도 공진을 대부분 제어를 하고 큰 소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왜곡 없이 듣기 좋게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런 스피커에 그 버메스터 앰프 물론 위에 159 같은 더 좋은 원래 218의 시작이었던 모체가 되는 이런 더 상급의 앰프도 있긴 하지만 218 모노블록과 077 조합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조합으로도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배분이 되고요. 이 조합으로 259, BC159를 마침 시청했대.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들어본 그런 소감으로는 218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BC150을 가지고 혹시 모니터를 한 게 아닐까. BC150 제작할 때 218로
그 모니터를 해가며 제작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베이스가 이 12.6인치짜리 베이스죠. BC150은 이 측면 우퍼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너무 꽉 쬐어서 예전 나인원원 식으로 꽉 틀어줘서 굉장한 통제력을 위주로 뭐 그렇게 듣는 오디오적 재미도 있지만 그런 재미가 아니라 BC150의 원래 컨셉을 아마 존중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크게 파워핸들링을 해도 이렇게 위화감이나 어떻게 좀 공진을 제어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음악이 오히려 훨씬 호쾌하게 들리면서도 전 대역이 일체감 있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 218과 077의 조합입니다. 218 또한 077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X앰프 그다음에 DC 커플드 회로가 그대로 내려와 있어서 베이스 구동에 대단히 뛰어난 그런 드라이브, 그다음에 순도가 높은,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대단히 정숙하면서도 깔끔한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잘 들리는 이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아주 작은 소리는 이렇게 잡음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도 큰 다이나믹처럼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나는 그런 조합이 이 077과 218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메스터는 초기부터 본인들이 설정한 그런 사운드하고 거의 대등한 그런 어떤 비중을 둔 비주얼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습니다. 앰프 자체도 굉장히 반짝이는 크롬 도금, 그리고 옆에 특유의 그 방열 핀들이 쭉 이렇게 무슨 마치 아파치의 저기처럼 날개처럼 그런 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지만 저희가 아는 90년대, 8, 90년대를 지나면서 하이엔드의 어떤 그런 평범한 오디오적 재미만을 줄 수 있는 평범한 앰프들보다 위쪽에 있는 보는 재미까지도, 그 다음에 사운드의 어떤 품질도 그보다 한 등급이 높은, 한 등급 이상 높은 그런 사운드를 시각적으로 더 시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뭐 물론 각자의 호불호가 이제 나는 반짝이는 거 싫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로 그런 분들은 블랙 버전을 사도 블랙 마감 버전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금도 그런 콘셉트를 그대로 50년째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독일 하이엔드를 상징하는 브랜드고요. 제품 자체의 디자인과 그 사운드도 똑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50년째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버메스터 설립자인 디에터 버메스터가 했던 얘기,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술은 있고 음악만 들리게 된다는 딱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게 바로 077과 218 조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을 들어서 좋고 그리고 앞에 갖다 놓고 보기에도 좋은, 심지어 음악이 나오지 않는 채로 지나가면서 봐도 흐뭇한, 사실 그런데 돈을 지불을 하라고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버메스터 077과 218 조합,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컨셉인지, 그리고 어떤 스피커가 어울리는지 같이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